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그저 돈 주고 무기 사는 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기술 종속국으로 묶어뒀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 심장 기술마저 통제했습니다. 이제 한국쇼는 끝났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이 조롱 섞인 건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한국인들이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지를요. 쏟아지는 비웃음 속에서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갈았죠.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 야전 침대와 믹스커피. 수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마침내 완벽한 최첨단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대국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친 순간이었죠. 영원한 수입국에서 세계가 탐내는 수출 강국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통쾌한 역정극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첨단 레이더도 없이 말입니까? 저는 워싱턴 회의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꿈 같은 소리죠. 28년 동안 이런 무모한 도전을 수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몇 년 뒤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삼켜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드웰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28년간 전투기만 분석해온 방산 전문가죠. 올해 58세고요. 제 보고서 하나로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가 좌우됩니다. F-35부터 유럽 전투기까지 제가 평가하지 않은 건 거의 없죠. 업계에서는 콜드웰이 실패라고 하면 진짜 실패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사무실 모니터에 한국 자료가 떠 있었죠. KF-21 보람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는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결론은 뻔했죠. 성공 가능성 매우 낮음. 왜 그랬을까요? 첨단 레이더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눈이자 심장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멋진 외형이라도 그냥 날아다니는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딱 잘라 거부했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끝났다.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겠다라고 나섰답니다. 동료가 커피 마시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죠. 스스로 개발이라니요? 미국과 유럽도 수십 년 걸린 기술을 이제 막 시작한 나라가 해낸다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과거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30년 넘게 개발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전투기 개발은 대부분 이렇죠.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날 회의실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배포된 직후였죠. 유럽 분석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레이더도 없이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최신 전투기 개발에는 평균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기술 있는 나라 기준이죠. 한국은 2026년까지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7년입니다. 게다가 핵심 기술도 없고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죠. 결국 미국 기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텐데 미국이 안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 완전 거부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제조 강국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에서는 세계 최고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천 개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거든요. 제조업 좀 한다고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F-21은 실패할 거다. 모두가 동의했죠. 저는 그날 오후 나토 자문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프로젝트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핵심 기술 확보 실패는 치명적이죠.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제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됨.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28년간 이런 보고서를 수백 건 써왔죠. 제 판단은 한 번도 크게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반짝였고 저는 제 분석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거대한 벽을 넘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첨단 레이더를 확보하지 못한 순간 이건 끝난 게임이었죠.
28년 동안 전투기를 분석해온 저에게 그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실패.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나라가 제 모든 확신을 어떻게 산산조각 낼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꽁꽁 닫아버린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을 박살내기 위해 망치를 들고 있었죠. 몇 년 뒤 저는 그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제가 내린 사망 선고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잘못된 도전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직후 글로벌 방산업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요약됐죠. 매서운 조롱이었습니다. 런던의 제임스 하워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드웰, 한국말이요. 이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레이더도 없이 전투기라니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파리에서도 베를린에서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한국 불가능하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였죠. 세계 방산 지도를 펴보십시오. 맨 위에는 미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아래 영국, 프랑스가 자리 잡고 있죠. 수십 년 동안 하늘을 지배해온 진짜 권력자들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그저 돈 두둑하게 주고 무기를 사가는 VIP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기술 종속 국가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있었죠. 한국은 훌륭한 제조국입니다.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1등이고 배도 세계 최고로 잘 만들죠. 하지만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트럭 잘 만든다고 탱크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기는 하늘에서 싸우는 종합 무기입니다. 수만 개 부품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전투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죠. 저는 군사 전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실패를 여러 번 봐왔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30년 넘게 개발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죠. 터키도 자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신흥국들의 전투기 개발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거죠. 기술 격차는 극복 못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반세기 넘게 전투기만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했어요. 이 강역을 어떻게 메운다는 겁니까?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지는 한국의 KF-21은 야심차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썼죠. 영국 일간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이지만 전투기는 다른 차원이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모아서 다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결론은 변함없었죠.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실패 확정.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의 분위기는 우리가 비웃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우리가 워싱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마실 때였습니다. 한국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연구소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죠. 불 꺼질 줄 모르는 연구실이었습니다. 퇴근이라는 단어는 달력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젊은 연구원들은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도면과 씨름하고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고 믹스커피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미국이 핵심 기술을 안 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든다. 이런 지독한 오기와 절박함이 연구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현장 사진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포기는 없다. 방법을 바꿀 뿐. 순간 마음 한구석이 살짝 걸렸습니다. 저 문장은 적어도 장난치는 사람의 글씨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인터뷰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의지로만 봤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봐야죠.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실패를 예단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한국 내부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분석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전 세계가 안 된다고 등을 돌렸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그걸 뒤집는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쏟아지는 비웃음을 연료 삼아 더 무섭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우리가 웃을 때 저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선을 그을 때 저들은 그 선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제 단단했던 확신 속에 아주 미세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들의 눈빛이, 저들의 속도가, 저들의 침묵이 말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그 좁은 연구실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미세한 불편함이 나중에 제 확신 전체를 뒤집는 첫 번째 신호였다는 것을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20년 늦가을이었죠. 제 책상 위에 한국에서 날아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대충 훑어볼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예상대로 지연되고 문제투성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첫 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제기 1호기 기체 조립 완료. 예정 일정보다 3주 앞당김. 저는 안경을 벗어 닫고 다시 봤습니다. 앞당김이라고요? 지연이 아니라요. 신흥국 프로젝트에서 일정을 앞당긴다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도테자스는 10년씩 밀렸는데 말입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 놀라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죠. 주요 시스템 통합 시험 완료. 기본 성능 목표치 달성. 손이 멈췄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2단계에서는 수많은 오류가 쏟아져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보고서에는 달성, 완료, 성공만 가득했어요. 너무 빠르다? 이건 비정상적으로 빠르잖아.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KF-21 시제기 실물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시제기라는 게 보통 투박하고 거칠죠. 그런데 한국 것은 달랐어요. 매끈했습니다. 거의 양상이 수준이었죠. 이건 말이 안 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국 연구소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천 공장의 밤,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 야전 침대에서 쪽잠 자던 젊은 기술자들,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우며 도면과 씨름하던 그들. 저는 그들을 비웃었죠.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해내고 있었어요.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젊은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한국이 뭔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뼈대에 좀 빨리 맞췄다고 전투기가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목소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팀 일부는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지상 엔진 가동 시험 성공, 추력 정상, 각종 시스템 정상 작동.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엔진 가동이 성공했다는 건 이제 비행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행까지 성공하면 제 분석은 완전히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개발 속도 그래프가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었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지금 저를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들은 그 좁은 연구실에서 무슨 마법을 부렸던 겁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28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의심, 불안, 혼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핵심 기술은 없다. 첨단 레이더 없으면 이건 그냥 반쪽짜리야.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평생 쌓아 올린 확신의 성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예측을 비웃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저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결과를 쌓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 28년 경력이, 제 자존심이, 제 모든 확신이 그걸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문제는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기술이었어요.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한국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연, 재검토, 추가 시험 필요.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이걸 넘지 못하는구나. 첨단 레이더 개발에서 벽에 부딪힌 겁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주니까 혼자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쉽게 나오는 물건입니까? 전투기의 눈이자 심장인데 이걸 못 만들면 그냥 날아다니는 고철덩어리죠. 이 첨단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안테나가 벌집처럼 배열되어 동시에 움직입니다. 적을 찾고 추적하고 공격까지 지시하죠. 여기서 신호가 하나라도 꼬이면 전투기 전체가 먹통이 됩니다.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격이에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성 목표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레이더 개발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기술 있는 선진국들도 최소 3년은 걸리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사천연구소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연구원들이 수백 번째 시험에 또 실패했어요. 레이더 신호가 목표 성능에 도달하지 못했죠. 젊은 기술자들은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만 노려봤습니다. 3일째 제대로 잠도 못 잔 얼굴들이었어요. 연구실 곳곳에는 비어있는 커피컵과 컵라면 용기만 쌓여갔습니다. 화이트보드 한쪽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포기는 없다. 방법을 바꿀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결과는 안 나오고 외부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글로벌 방산업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런던에서 온 분석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KF-21 핵심 기술 확보 실패 시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 높음.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시 여기까지였다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죠. 제조업 국가가 첨단 무기까지 만들겠다. 그건 욕심입니다. 제 확신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다시 확신했다. 한국은 여기까지다. 외부 평가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 미국 방산 전문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KF-21 야심찬 도전의 한계. 프랑스 언론도 가세했죠. 한국은 훌륭한 제조국이지만 전투기는 다른 차원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명백한 탈락 구간이었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 실패, 일정 압박, 자원 한계.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프로젝트는 무너집니다. 저는 수없이 봤거든요. 한국 언론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적 망신만 당한다. 차라리 미국 전투기를 사는 게 낫다. 한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확신에 찼습니다. 이번에는 실패 가능성 높음이 아니라 실패 임박으로 표현을 바꿨어요. 나토 자문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죠.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핵심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콜드웰, 잔에 또 맞았다고. 한국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너무 무리한 도전이었다고요. 저는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느꼈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 28년 경력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생각했죠. 이제 끝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한국의 실패를 예단하고 있을 때 사천연구소에서는 누군가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우며 마지막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끝이었을까요? 제가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작은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가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불가능이라고 선을 그었던 그 선을 한국이 어떻게 지워버릴지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긴급보고서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첨단 레이더 자체 개발 성공, 성능 목표치 초과 달성. 저는 커피 잔을 놓쳤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이건 불가능한데?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죠. 한국이 독자 기술로 첨단 레이더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끝까지 넘겨주지 않던 그 기술을요. 한국이 스스로 해냈다고요? 탐지 거리, 추적 성능, 동시 표적 처리 능력, 모든 수치가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수치가 맞지 않는다. 아니, 수치는 맞다. 내 예상이 완전히 틀린 거다. 몇 달 전만 해도 레이더 개발이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실패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공이라니요? 그때 사천 연구소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새벽 3시 연구실. 젊은 기술자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엔터키를 눌렀어요.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1코, 2코, 3코. 침묵. 그리고 화면에 적기 신호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됐다. 드디어 잡았다. 핏발선 눈의 연구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야전 침대에서 쪽잠 자며 버텨온 날들.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운 수백 번의 밤.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부품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버린 위대한 기술 독립의 순간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우리가 고급 와인을 마시며 한국의 실패를 예단할 때 사천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개발 일정에 지연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정보다 빨랐죠. 핵심 기술 장벽에 부딪히면 몇 년은 지연되는 게 상식인데 한국은 그 벽을 정면으로 뚫었습니다. 며칠 뒤 실제 비행 시험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실험실 성공과 실전 성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둘 다 해냈습니다. 내부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한국이 정말 해낸 것 같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글로벌 방산업계도 술렁이었습니다. 런던의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이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판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영원히 무기 수입국으로 남을 줄 알았던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과거 제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 KF-21 실패 확정. 제 손으로 쓴 문장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문장들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내 분석이 틀린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크게 틀린 적 없던 제 분석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다.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았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상식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결과로 보여줬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매주 새로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초음속 돌파, 무장 통합 시험 완료. 모든 기동이 완벽했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뿐이다. 시험 몇 번 성공했다고 전투기가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양산 단계에서 터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KF-21이 마하 1.5를 돌파했어요. 기체 안정성도 완벽했죠.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급선회, 급강하, 급상승. 모든 기동이 매끈했어요. 비행 시험 횟수가 100회를 넘었습니다. 200회를 넘었죠. 그리고 300회를 돌파했습니다. 성공률이 99%였어요. 이건 글로벌 기준으로도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미국 F-35도 초기에는 이런 성공률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폴란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 검토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태국까지 줄을 섰어요. 심지어 중동 국가들도 비밀리에 접촉해왔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관심을 보인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양산도 본격화 안 했는데 말입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방산 시장에서 가능성 없는 무기에 눈길을 줄 나라는 없죠. 세계가 이미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각국 공군 참모들이 직접 데이터를 검토했을 겁니다. 성능, 가격, 유지비 모든 걸 따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내부 회의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분석가들이 하나둘 한국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제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행시험 성공률이 99%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다른 팀원도 거들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도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관심 보이는 게 당연하죠.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그건 성급한 판단이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쩌렁한 소리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커피잔이 흔들렸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실전 배치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국이 해냈다고 인정하자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억지라는 걸 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팀원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국장님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프랑스와 독일마저 한국 KF-21 시장 잠재력 상당함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영국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드웰, 자네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평가를 바꿔야겠어?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네. 아직 결론 내리기 이릅니다. 저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후회했어요. 제가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비행시험 300회 돌파, 성공률 99%, 시스템 안정성 목표치 초과 달성. 숫자는 한국의 완벽한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속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데이터는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현실을 속이려 하고 있었던 거죠. 현실은 점점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 임박. 사천 공장에서 완성된 전투기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양산이라는 건 모든 시험과 검증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설계 완료, 성능 입증, 안정성 확인, 모든 단계를 통과했다는 거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제 속은 잿빛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는 가능성,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28년 경력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이건 설명이 안 된다. 미국도 유럽도 수십 년 걸린 일을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비웃는 가운데 말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자존심이 한국 앞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이건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늙은 전문가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하지만 그건 헛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 완강한 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거대한 실체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이었어요. 저는 나토 자문위원 자격으로 초청받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출고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단, 군 고위 관계자들, 언론진까지 빼곡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거대한 경납고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내부를 비추더니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였습니다. 저게 완성된 건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동체, 매끈한 곡선, 날카로운 기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무기였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용접 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조종석 덮개는 투명하면서도 견고해 보였죠. 착륙 장치는 정밀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건 예상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완성도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수많은 전투기를 봤습니다. 미국의 F-22, F-35,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타이푼,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을 다 봤죠. 하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낮게 울리는 소리가 경납고를 가득 채웠어요. 점점 커지는 굉음이 제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살아있는 맹수의 숨소리 같았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각국 참관단이 모두 침묵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분석관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독일 장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 실물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말이 안 된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 걸린 일을 한국은 몇 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비웃는 가운데 말이에요. 그때 한국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었어요.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핏발선 눈으로 자신들이 만든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죠. 야전 침대에서 쪽잠 자며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운 사람들이에요. 수천 번의 실패를 견뎌낸 사람들이었죠. 제가 워싱턴에서 와인을 마시며 비웃을 때 저들은 여기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순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전투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어요.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완벽한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평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틀렸다. 이 문장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28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제 모든 분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수많은 전투기를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가, 전 세계가 비웃었던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독립국으로,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수출국으로, 추격자에서 경쟁자로 말입니다. 제가 그었던 선이 지워졌어요. 제가 불가능이라고 단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보고서를 꺼내봤습니다. 한국 전투기 실패 확정. 제 손으로 쓴 문장이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모든 페이지를 찢어버렸어요. 28년 경력의 자존심이고 뭐고 그날 사천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천 출고식 이후 글로벌 방산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죠.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폴란드가 먼저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KF-21 48대 도입 검토. 계약 규모만 6조 원이 넘었어요.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줄을 섰죠. 심지어 중동 왕족들까지 비밀리에 접촉해왔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런던의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콜드웰, 한국이 정말 해냈네.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야.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거든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 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부스는 구석진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전시장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었죠.
KF-21 실물 모형 앞에 각국 국방장관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팔기 시작했구나.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만 있던 시장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설계, 제조, 시스템 통합, 이 모든 게 최고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어요. 기술 자립이 완성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 시스템. 핵심 기술을 모두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한국은 누구한테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 생태계도 완성됐습니다. 설계부터 양산까지 모든 단계를 혼자 해낼 수 있어요. 수백 개 부품 업체들도 함께 성장했죠. 한국은 한 번 사고 많은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가 됐습니다. 군사력만 커진 게 아니었습니다. 외교력도 함께 올라섰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강대국 눈치를 보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나라가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런 질문이 국제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겁니다. 나토 회의에서 한국 전투기가 공식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한국 KF-21의 유럽 시장 영향 분석.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올라섰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유럽만 보였어요. 이제는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의 시선이 멈춰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미국이 50년 걸린 길을, 유럽이 30년 걸린 길을 한국은 10년도 안 돼서 완주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사천에서 봤습니다. 야전 침대에서 쪽잠 자던 연구원들, 믹스커피로 밤을 새우던 기술자들, 그들의 집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28년 경력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한다는 것,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장 하늘 위로 KF-21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완벽한 비행이었죠. 나는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나는 기술을 봤지만 그들은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계산했지만 그들은 불가능을 돌파했어요. 나는 숫자만 믿었지만 그들은 의지로 숫자를 바꿔버렸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한 나라의 의지예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해내는 집념, 세계를 향한 도전, 그 모든 게 하나의 기체에 담긴 겁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저 높고 눈부신 하늘 위로 말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 기술자들의 땀과 눈물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